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요즘 미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 특히 미국 기술주 위주로 조정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금리의 상승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고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주초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은행주, 에너지주, 컨택트주, 가치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지만 시장은 기술주가 과도하게 조정됐다는 점,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지선인 1.6%에서 충분한 수요를 보이며 안정된 금리로 회복된 측면과 코어 인플레이션이 1.3%로 예상보다 낮게 나온 점 등을 반영하며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죠. 또한 5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고채 3년물이 발행 직전의 금리보다 싸게 발행되면서 시장의 국고채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은 굿뉴스로 작용했습니다. 응찰률을 보면 2.689배로 지난달 2.391배보다 높았으며 지난달 금리 폭등을 촉발했던 7년물 입찰 응찰률이 2.04배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충분한 시장의 채권 수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정부가 1조 달러를 집행할 때마다 S&P 500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4에서 5달러 정도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PS 기준으로 6, 7%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금주 그리고 향후에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국채금리가 2%를 넘어서면 기업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미래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파력과 치사율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감염 증가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 발췌에서 또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국회 반기 보고 청문회 어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 한 해 동안 변동성을 보이며 움직일 것 같다. 이는 갑자기 불어난 정부의 재정 지출을 포함한 개인들의 소비 증가에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실은 경제적 힘, 즉 여기서 경제적 효율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 힘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의 경제 회복력과 생산성 증가, 기술 혁신 등이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발작하는 인플레에는 크게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또한 지난 12월 1일 국회에 출석했을 때보다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를 통제 아래로 가져오면 미국이 경계하거나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단순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61%의 경제 참여율 수준을 보였던 것이 지금은 5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참여 비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연준의 중요한 목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서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유가입니다. 유가는 팬데믹 직후였던 작년 4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을 형성했던 걸 감안하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63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WTI 가격은 2019년엔 50에서 60달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용 회복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고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유가가 오른 게 배경입니다.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의 감산 연장 결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페크는 지난 4월 회동에서 다음 달 산유량을 지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의 회복에 에너지 섹터의 전반의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80불 이상으로 올라버리면 경기 회복을 오히려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교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과 오버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으로
2020년 12월 10일에 상장되었습니다. 동사는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형태인 공유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집을 빌려주는 공급자인 호스트와 집을 빌리는 수요자인 게스트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공유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공유 경제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모든 집이 숙박시설이 될 수 있기에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동사는 시장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침으로써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의 재사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감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다시금 기존의 성장 궤도를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의 여타 숙박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달리 숙박시설을 설립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많은 기업들이 공유 서비스에 진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장 신규 진입 기업들로부터 위협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동사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충성도 확보를 위해 영업에 큰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연구개발비, 운영 및 관리비, 마케팅비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빠른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주택 공급자인 호스트로부터 약 3%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주택의 수요자인 게스트로부터 약 6에서 12%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숙박업체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코로나19로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게 되면 에어비앤비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700만 이상의 호스트를 보유, 여행업계에서 가장 큰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독보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유일한 숙박 브랜드이며 아마존이나 우버보다 엔지니어 비율이 더 높은 공유 플랫폼 기업입니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독보적인 존재감은 에어비앤비의 앞으로도 성장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의 성장의 장애물로는 각국의 규제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말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에어비앤비의 단기 렌탈을 금지하는 등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사항은 에어비앤비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버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가 자리 잡으면서 공유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의 규제 관련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비앤비가 성장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근 자동차, 숙박, 사무실, 주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유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공유 경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경제는 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언어로 플랫폼을 활용해 유유 자원을 보유한 공급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연결해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넓은 의미에서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알선, 서비스가 공유경제 비즈니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공유 주체에 따라 개인 간, P2P, 기업과 개인, B2B 등으로 구분되며 공유 대상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원, 공간, 교통수단, 물건과 무형자원, 정보 및 서비스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유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유 경제는 생산된 제품의 활용률을 극대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카쉐어링의 다수의 승용차를 대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캠핑 장비와 같이 이용률이 낮은 제품은 공유를 통해 그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즉, 공유 경제의 확산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비를 이동시켜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유 경제 시스템이 확산되면 일반 가구도 공급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일반 가구의 소득 보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급자의 시장 진입으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저소득 시대의 또 다른 소비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성장 저소득 시대에는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유 경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직간접인 소비 활동을 유발하여 보다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유 경제의 가파른 성장은 기존 산업 및 제도와 갈등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던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갈등 끝에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여행 제한, 타인과의 접촉이 최소화가 일상화되면서 공유경제 대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우버의 매출은 전년 대비 80% 이상 폭락하여 현 인원 기준으로 20% 규모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에어비앤비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는 올해 매출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전 세계 7,500명 직원 중 1,900명을 정리해갈 것이라고 내부 레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용자의 수요가 급감하며 타격을 입은 공유경제 업체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가치와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맞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도 있는데 공유주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유주방은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면서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인 배달 수요 급증과 맞물려 정부도 공유주방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승객 운송 외에 음식 배달에 뛰어들거나 대중교통이 중단된 일부 노선의 저비용 승차권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언택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유경제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절대가치평가법에 의해 추정된 PSR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적용 PSR은 25.8배, 2021년 예상 추정 매출을 통한 PSR 추정은 23.2배, 2022년 예정치는 17.1배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 주가는 170.4불로 나왔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197.87불이니까요. 주가는 적정한 수준에서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시내를 떠나 교외의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하려고 하는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하죠. 에어비앤비가 이러한 추세를 타고 수요가 올라간다면 주가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 정도 이내로 시장 조정 시 조금 매수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